쿵. 아버지가 쓰레기 봉투 위로 넘어지는 소리였어요. 72세 노인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30년간 경찰복을 입고 수백 명을 구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아파트 경비복을 입고 젖은 쓰레기 위에 쓰러져 있었어요. 밀친 사람은 45살 입주민이었습니다. 외제차 옆에 서서 내려다봤죠. 비싼 명품 점퍼, 고급 시계, 오만한 표정. 당신 같은 사람은 시키는 일이나 잘해. 아버지의 경비 모자가 바닥에 굴러떨어졌어요. 허리를 다쳤는지 일어나지 못하셨죠. 무릎팍에 젖은 쓰레기물이 묻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5미터 앞에서 지켜봤어요. 손에는 아버지께 드릴 용돈 봉투가 들려 있었죠. 겨우 30만 원. 어머니 병원비 180만 원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지만 새 아이의 학원비를 빼고 모은 전부였어요. 중소기업 과장으로 12년을 일했습니다. 한 번도 상사에게 대든 적 없었죠. 퇴근 후엔 배달 알바를 하며 고개를 숙이고 살았어요. 그런 제가 그날은 달랐습니다. 봉투를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천천히 그 남자에게 걸어갔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끓어오르는 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저는 알지 못했어요. 그날 밤 낯선 카페에서 만난 사람들이 저에게 어떤 인연이 될지, 아버지가 살아온 길이 우리에게 어떤 빛을 비춰줄지요.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밤 10시 40분. 11월의 찬바람이 골목을 휘감았습니다. 종로구 낡은 건물 1층, 카페 은하수의 불빛만이 따뜻했죠. 딸랑. 문이 열렸습니다. 배달 가방을 맨 남자가 들어섰어요. 정장 셔츠 위에 배달 조끼, 구겨진 넥타이, 손등에 작은 상처들. 이정우, 41세. 카운터에 서 있던 24살 청년이 그를 봤습니다. 김준우. 관찰하는 습관이 몸에 밴 아르바이트생이었죠. 어서 오세요.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테이크아웃으로. 목소리가 지쳐 있었어요. 안쪽에서 74세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예수. 24년간 이 카페를 운영해온 사장이었죠. 손님, 잠깐 앉아서 드시고 가세요.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거부할 수 없는. 정우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해숙은 직접 커피를 가져다 주며 마주 앉았어요. 요즘 2가지 일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힘드시죠? 정우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네. 가족 때문인가요? 그 질문에 정우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세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한 달에 병원비만 180만 원이 나가요. 아버지가 72세신데 아파트 경비 일을 하고 계세요. 해숙은 조용히 들었어요. 제가 더 드려야 하는데. 저도 애가 셋이고 전세 대출에 학원비에. 정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는 아파트에 입주민 한 명이 우리 아버지를 완전히 무시해요.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준우도 손을 멈췄죠. 반말에 욕설에. 지난주에는 아버지를 밀쳐서 쓰레기 위에 넘어뜨렸어요. 정우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제가 달려가서 말렸는데 그 사람은 오히려 당신들 사정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했어요. 해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근데 어떡해요? 저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관리사무소도 눈치 보고 그 사람이 엄청 대단한 사람 친구래요.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력감이 온몸을 짓눌렀죠. 해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오기철입니다. 왜요? 해숙의 눈이 커졌어요.
혹시 전에 경찰관이셨나요? 정우는 놀랐습니다. 네, 어떻게 아세요? 해숙은 천천히 미소 지었어요. 그녀의 머릿속에 30년 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죠. 친구의 아들을 구한 형사 이야기. 그 이름이 오기철이었습니다. 김군. 네, 사장님? 강민 씨 좀 불러주세요. 김준우는 바로 알아챘어요. 뭔가 시작되는 것을 3층으로 올라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곧 최강민이 내려올 거였죠. 전직 강력계 형사, 30년 경력의 수사관. 정우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자신의 아버지를 구하기 위한 작전이 시작된다는 것을. 밖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하지만 카페 안은 따뜻했습니다. 용돈 봉투를 들고 왔던 아들은 이제 빈손이 아니었어요. 그의 손에는 새로운 가능성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삐걱. 계단을 밟는 소리였습니다. 김준우는 카페 구석의 좁은 문을 열었어요. 어둠 속에 나무 계단이 나타났죠. 강민 형님을 부르라는 게. 발을 올렸습니다. 삐걱. 또 소리가 났어요. 2층을 지나쳤습니다. 빈층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가로등 빛만 희미하게 들어왔죠.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3층 문 앞에 섰어요. 낡은 나무 문패. 최강민 탐정사무소. 똑똑똑. 문을 두드렸습니다. 형님, 사장님이 부르세요. 안에서 의자가 끄는 소리. 쿵쿵쿵. 무거운 발소리. 문이 열렸습니다. 담배 냄새가 먼저 풍겨나왔어요. 최강민. 58세. 짧은 머리. 어두운 눈빛.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낮았어요. 손님이 와서요. 사장님이. 강민은 김준우를 보지 않았습니다. 계단 아래를 봤죠. 알았어.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 쿵, 쿵, 쿵.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정우는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강민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해숙 옆에 앉았죠. 사장님, 오기철 경감. 기억하세요?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강민의 손이 멈췄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손, 핏줄이 붉어졌어요. 오기철 경감님?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떨렸죠. 종로서 강력계. 강민은 정우를 봤어요. 뚫어지게. 아버님이. 정우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송파구 한별아이츠 아파트에서 경비 일하세요. 과직. 주먹을 쥐는 소리였습니다. 강민은 일어섰어요. 말도 안 돼.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깊었죠. 그분이. 경비일을?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입주민 한 명이. 아버지를 괴롭혀요. 강민은 돌아섰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누가? 남태식이라는 사람이요. 45살 외제차 몰고. 주소. 네. 주소 알려주세요. 강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해숙이 말했어요. 강민 씨 안 돼요. 사장님. 그렇게 하면 아버님이 더 곤란해지세요. 강민은 주먹을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카페 안이 조용했어요. 냉장고 소리만 웅웅거렸죠. 그럼 어떡하라고요? 찾아보세요. 오기철 경감님이 도우셨던 사람들을. 강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9시. 김준우는 한별아이츠 아파트 정문에 섰습니다. 커피 박스를 들고. 큰 아파트였어요. 30층 건물 5동. 광장을 가로질렀습니다. 경비실이 보였죠. 문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책상 뒤에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기철. 72세. 경비복 차림. 굽은 허리.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아, 고마운데.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김준우는 커피를 건넸어요. 경비실 안을 봤습니다. 낡은 수첩, 단정한 근무일지, 작은 액자, 대한민국 경찰청 표창장, 저런 분이. 오경비.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 목소리, 화난 목소리. 김준우는 밖으로 나갔어요. 남태식이었습니다. 45세, 명품 점퍼, 비싼 시계, 외제차 열쇠. 내 택배 어디 갔어? 오기철이 나왔어요.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거 아니야? 남태식이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1미터도 안 되게. 작년에도 그랬잖아. 오기철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준우는 지켜봤습니다. 72세 노인이 45살 중년에게 저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강민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이 밝게 빛났습니다. 경찰청 내부 시스템. 30년 형사 생활의 인맥으로 아직 접속할 수 있었어요. 검색창에 이름을 쳤습니다. 오기철. 엔터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기록이 쏟아졌습니다. 1988년 입직, 종로서 강력계, 1995년 아동 유괴 사건 해결, 2003년 강도 사건 검거, 2008년 보이스피싱 조직 와해, 2015년 납치 사건 인질 구출, 2020년 정년 퇴직, 표창 5회, 감사장 12회. 강민은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이런 분이 경비 일을 하고 계시다니. 주먹을 쥐었어요. 기다리세요, 경감님. 제가 꼭 찾아드릴게요. 클릭. 1995년 사건 기록을 열었습니다. 아동 유괴 사건. 피해자 박민수 당시 7세. 사건 일시 1995년 8월 15일. 검거 오기철 경감. 강민은 피해자 이름을 따로 메모했어요. 다음 사건을 열었습니다. 강도 사건. 피해자 김영희 당시 40세, 식당 주인. 사건 일시 2003년 12월 3일. 검거 오기철 경감. 또 메모했습니다. 납치 사건. 피해자 이수진 당시 18세, 대학생. 사건 일시 2015년 7월 22일. 구출 오기철 경감. 강민은 리스트를 봤습니다. 3명의 이름이 있었어요. 박민수, 김영희, 이수진. 현재 주소를 찾아보자. 주민등록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하나씩 검색했어요. 첫 번째, 박민수. 화면이 떴습니다. 박민수 45세, 직업 변호사, 주소 서울 송파구 한별아이츠 아파트 103동 1502호. 강민은 숨을 멈췄습니다. 한별아이츠? 두 번째, 김영희. 김영희 60세, 직업 반찬가게 운영, 주소 서울 송파구 한별아이츠 아파트 105동 상가 102호.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도. 세 번째, 이수진. 이수진 38세, 직업 회사원, 주소 서울 송파구 한별아이츠 아파트 108동 2301호. 특이사항 현 입주자 대표. 강민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장님.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쿵쿵쿵. 1층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해숙이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강민 씨, 무슨 일이에요? 찾았어요. 강민이 숨을 헐떡였습니다. 오기철 경감님이 구하신 사람들 3명이나 같은 아파트에 살아요. 3명이나? 네. 박민수 변호사, 김영희 반찬가게 사장, 이수진 입주자 대표. 해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주자 대표까지? 네. 강민은 프린트한 자료를 테이블에 펼쳤어요. 이 사람들한테 연락하면 돼요. 경감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는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해숙은 자료를 꼼꼼히 봤습니다. 좋아요. 내일 만나보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강민은 한별아이츠 커뮤니티 센터 앞에 섰습니다. 전화로 약속을 잡았어요. 박민수 변호사가 먼저 나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분한 인상, 하지만 눈빛은 예리했어요. 최강민입니다. 강민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전직 강력계 형사고요. 무슨 일로 저를? 오기철 경감님 기억하십니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박민수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명함을 떨어뜨릴 뻔했죠. 오기철 경감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네. 1995년 선생님을 유괴범에게서 구출하신 분입니다. 박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기억합니다. 평생 잊을 수 없어요. 그분이 지금 이 아파트 경비로 일하십니다. 뭐라고요? 박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강민은 태블릿을 꺼냈어요. CCTV 영상을 틀었습니다. 화면 속 남태식이 오기철에게 다가갔습니다. 소리를 질렀어요. 어깨를 밀었죠. 쿵. 오기철이 쓰레기 봉투 위로 넘어졌습니다. 박민수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강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도와주세요. 박민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30분 후, 김영희를 만났습니다. 반찬 가게 아니었어요. 60세 할머니, 작은 체구, 따뜻한 미소, 형사님이 웬일로? 2003년 강도 사건 기억하세요? 김영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때요? 오기철 경감님. 그 이름에 김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분 없었으면 전 지금 여기 없어요. 강민은 또다시 영상을 틀었습니다. 김영희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요. 울먹였습니다. 제가 뭘 하면 되죠? 입주민 회의에 참석해 주세요. 알겠어요. 꼭 가겠어요. 1시간 후, 이수진 입주자 대표를 만났습니다. 38세, 단정한 인상, 정리된 말투, 전직 형사님이 저를 찾으셨다고요? 2015년 납치 사건 기억하시죠? 이수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그 얘기를? 오기철 경감님. 그 이름에 이수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그분이 지금 우리 아파트 경비로 일하십니다. 네. 영상을 봤습니다. 이수진은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 사람이 남태식입니다. 이수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긴급 입주민 회의 소집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당장 오늘 저녁 8시 강민은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해숙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세 분 다 만났습니다. 강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모두 오기철 경감님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평생 잊지 못한다고 했어요. 반응은요? 박민수 변호사는 법적 조치 준비한대요. 김영애 씨는 입주민 회의에 증언하겠다고 했고요. 이수진 입주자 대표는요? 긴급회의에 소집했습니다. 모레 토요일 오후 2시, 해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밖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카페 안은 밝았어요. 세 사람의 결심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구해진 사람들이 이제 구원자를 구할 차례였죠. 그리고 모레 모든 게 뒤집힐 예정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의자가 채워졌습니다. 50명 정도 모였죠. 앞쪽에 남태식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다리를 꼬고 앉았죠. 커피를 홀짝였습니다. 경비 하나 가지고 뭘 이렇게 난리야. 입주자 대표 이수진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검은색 재킷, 단정한 머리, 차가운 눈빛. 오늘은 중요한 안건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남태식 씨의 경비원 폭행 사건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남태식이 웃으며 손을 들었어요. 잠깐만요. 폭행이라니 그건 오해예요. 영상부터 보시죠. 이수진이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CCTV 영상이었어요. 남태식이 경비실 앞에 섰습니다. 소리를 질렀죠. 내 택배 어디 갔어? 오기철이 나왔습니다. 허리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거 아니야. 남태식이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었어요. 밀었습니다. 쿵. 오기철이 쓰레기 봉투 위로 넘어졌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남태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각도가 이상해서 그렇게 보이는 거고. 변호사님,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박민수가 일어섰어요. 45세, 깔끔한 정장, 단호한 목소리. 저는 변호사 박민수입니다. 회의실이 집중했습니다. 방금 영상은 명백한 폭행의 증거입니다.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 해당하며 업무방해죄도 적용 가능합니다. 남태식이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여기서. 그리고 저는. 박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기철 경감님이 구해주신 사람입니다. 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1995년 8월 15일. 저는 7살이었습니다. 박민수가 천천히 말했어요. 유괴당해서 창고에 갇혀 있었죠.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오기철 경감님이 저를 찾아내셨어요. 박민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분이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제 손을 잡아주셨을 때 목이 메었어요. 이제 괜찮아. 엄마한테 데려다 줄게 라고 하셨습니다. 남태식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김영희가 일어섰습니다. 60세, 작은 체구, 떨리는 목소리. 저도요. 모두가 그녀를 봤어요. 2003년 12월, 제 반찬 가게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김영희는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칼을 들고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전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기철 경감님이 범인을 제압하시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빼앗긴 돈까지 찾아주셨어요. 그분 덕분에 전 가게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이수진이 단상에서 말했습니다. 저도 2015년에 납치됐을 때 오기철 경감님이 구출해 주셨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그분은 30년간 수백 명을 구한 경찰관이었습니다. 스크린에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표창장들, 감사장들, 신문 기사들, 대한민국 경찰청 표창장, 오기철 경감, 납치범 검거 공로, 강도 사건 해결. 입주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런 분이 우리 아파트 경비였어? 몰랐네. 하나둘씩 입주민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오경비님한테 도움받았어요. 지난 겨울에 넘어졌을 때 병원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우리 애가 잃어버렸을 때도 같이 찾아주셨어요. 항상 친절하시고 밤늦게까지 안전 순찰해 주세요. 남태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경감님 불러오시죠.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회의실 뒤쪽 문이 열렸어요. 오기철이 들어왔습니다. 72세, 경비복 차림, 약간 굽은 허리. 무슨 일로? 목소리가 작았어요. 당황한 것 같았죠.
회의실 가득한 사람들을 봤습니다. 경감님, 박민수가 달려왔습니다. 오기철은 눈을 크게 떴어요. 경감님, 저 기억하세요? 박민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민수예요. 오기철은 멈췄습니다. 민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민수? 네. 경감님이 구해주신 그 아이예요. 오기철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김영희가 다가왔어요. 경감님, 저도요. 20년 전 반찬 가게. 영희 씨? 오기철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이수진도 왔습니다. 경감님, 저도 기억하세요? 2015년에. 수진이. 오기철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박민수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경감님, 저희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김영희가 손수건을 건넸어요. 경감님 없었으면 전 지금 여기 없었어요.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경감님이 저를 구해주셨을 때 제가 다짐했어요. 저도 누군가를 돕고 살겠다고요. 오기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어요. 남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경비님. 일어섰어요. 다가갔습니다. 아니, 오기철 경감님.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경감님을 몰라봤습니다. 오기철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박민수가 나섰습니다. 남태식 씨, 사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합의금 3천만 원 지불하시고 이 아파트에서 퇴거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경비원 복지 개선안을 만들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요. 입주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짝짝짝짝. 오기철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30년 전 구했던 사람들이 지금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인연은 사라지지 않았죠. 선행은 정말로 돌고 돌아왔습니다. 회의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날 한 사람의 존엄이 회복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오기철은 경비실 앞에 섰어요. 입주민들이 지나가며 인사했습니다. 경감님, 안녕하세요. 존경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박민수가 서류 봉투를 들고 왔어요. 경감님, 이거 입주민들이 모금한 거예요. 병원비에 보태세요. 이걸 어떻게... 경감님이 저희를 구해주셨잖아요. 이번엔 저희가 경감님을 지킬 차례예요. 멀리서 이정우가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부자가 껴안았어요. 오기철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정우야, 아빠가 부끄럽지 않구나. 정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제 자랑이에요. 항상 그랬어요. 하늘은 저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밝았어요. 30년의 세월이 증명했습니다. 선한 사람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12월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렸어요. 하얗게 쌓였죠. 한별아이츠 아파트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져 있었어요. 경비실 안에 새 의자가 들어왔습니다. 난방기도 놓였죠. 벽에는 작은 액자가 걸렸어요. 감사합니다. 오기철 경감님. 마이너스 한별아이츠 입주민 1동. 오기철은 경비실 창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72세. 경비복 차림. 하지만 표정이 달랐어요. 편안했습니다. 경감님, 안녕하세요. 지나가는 입주민이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 오기철이 웃으며 답했어요. 예전엔 없던 일이었죠. 밤 8시였습니다. 딸랑. 카페 문이 열렸어요. 이정우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배달 가방이 없었어요. 깔끔한 옷차림이었죠. 어서 오세요. 김준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오랜만이에요. 응. 인사드리러 왔어. 정우는 안쪽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해숙과 강민이 앉아 있었어요. 사장님, 강민 형님. 정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게, 정말 감사합니다. 해숙은 차를 따라 주었어요. 앉으세요. 이야기해봐요. 정우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웃으세요. 입주민들이 다 인사하고 존중해주고 경비일도 훨씬 수월해지셨대요. 강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오기철 경감님은 존경받아야 할 뿐이니까. 그리고 정우가 봉투를 꺼냈어요. 입주민들이 모금해 주신 돈으로 어머니 병원비 냈어요. 제가 배달 알바도 줄일 수 있게 됐고요. 해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근데 사장님, 정우가 물었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경찰관이셨던 걸 아셨어요? 해숙은 창밖을 봤습니다. 오래전에 친구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유괴범한테서 아이를 구한 형사 이야기. 그때 이름이 오기철이었죠. 그래서 기억했어요. 정우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런 우연이 아니에요. 해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인연이죠. 김준우가 커피를 가져왔어요. 형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회사 일만 하고 있어. 배달은 주말에만 하기로 했어. 아이들이랑 시간도 좀 보내고. 강민이 말했습니다. 그게 맞아요. 아버님도 이제 편하게 일하실 거고.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있어요. 모두가 그를 봤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남 돕고 사셨잖아요. 그게 돌고 돌아서 아버지를 구했어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행은 정말로 돌아오는구나. 해숙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의미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돕는 게. 김준우도 말했습니다. 저도 이번에 많이 배웠어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강민이 웃었습니다. 맞아. 모두가 누군가의 은인이 될 수 있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정우는 어머니 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요즘 진짜 좋아 보여. 사람들이 다 인사하고 존중해주고 어머니는 힘겹게 미소 지었어요. 다행이다. 그게 다 내가 나서줘서 그래.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가 평생 쌓아온 거예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얗게, 조용히. 엄마, 아버지가 그러시더라. 이제 괜찮대요. 사람들이 자신을 기억해줘서 행복하대요. 어머니는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아들, 다 컸네. 정우는 눈물을 닦았어요. 밖에는 겨울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죠. 12월 24일 밤이었습니다. 카페 은하수는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해숙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는 눈이 내렸죠. 강민이 내려왔습니다. 사장님, 아직 안 주무세요? 오기철 경감님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도요. 강민이 옆에 앉았어요. 이번 일하면서 느꼈어요. 선행은 정말 돌고 도는구나. 해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의미 있는 거예요. 김준우가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강민 형님. 저 이번에 정말 많이 배웠어요.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는 거. 맞아.
해숙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누군가의 은인이 될 수 있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밖에는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카페 은하수의 불빛은 따뜻했어요. 그 빛 아래 세 사람은 내일도 누군가를 도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월 1일 아침이었습니다. 한별아이츠 아파트 경비실. 오기철은 새의 일출을 보고 있었어요. 붉은 해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정우가 새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할아버지, 아이들이 뛰어왔습니다. 오기철은 웃으며 아이들을 안았어요. 새해 복 많이 받아. 할아버지도요. 박민수 변호사가 지나가며 인사했습니다. 경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김영희가 떡국을 들고 왔어요. 경감님, 아침 드세요. 이수진 입주자 대표도 왔습니다. 경감님,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기철은 모두를 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해가 높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아파트를 비췄어요. 정우는 아버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용기란 조용히 선을 행하며 사는 거구나. 그리고 그 선행은 언젠가 돌아온다. 새해 첫날, 한 가족은 함께 떡국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귀한지 모두가 알고 있었죠. 그날 저녁, 카페 은하수 창가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해숙 사장님께 선행은 돌고 돈다는 말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살아온 길이 우리 가족을 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이정우 올림. 해숙은 편지를 접었어요. 미소 지었습니다. 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카페 간판이 따뜻하게 빛났죠. 카페 은하수. 그곳에서는 오늘도 누군가의 사연이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존엄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조용히 누군가를 돕고 그렇게 쌓아온 선행들이 결국 자신을 지켜줍니다. 오기철 경감님은 30년간 수백 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를 구했습니다. 당신은 오늘 누구에게 선한 영향을 주었나요? 그 선행은 언젠가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